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제목 보셨으면 약간 제목 다르실 거예요. 제가 같은 유저 다른 수익이라는 제목 그 부제로 스마트하게 돈 벌기라는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하게 수익 창출, 스마트하게 수익 내기, 뭐 수익화 뭐 이러다가 그냥 가장 와닿는 얘기를 쓴 것 같고요. 지금 꽤 많이 오셨는데요. 조금 더 오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부제 보이시죠? AdMob and Google Analytics. 네. 제 세션이 아마 이 전체 세션에서 가장 비기술적인 세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아이오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굉장히 포커스된 구글 전체 이벤트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그 수익화에 대한 얘기가 메인 키노트에도 나왔고요.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다뤄졌었어요. 하지만 혹시 스마트 모니타이제이션이라는 iOS 세션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없나 보네요. 아무도. 네. 사실 이럴 거라고 짐작을 좀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구글 내부에서도 그렇게 모든 이들이 이걸 알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화.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저고요. 저 밑에 있는 아이가 저희 두 번째 아이입니다. 지금 이제 한 돌이 좀 지났는데 첫째 아이가 지금 저 옆에 잘려 있어요. 지금 잘라놨고요. 둘이 다 너무 많아 보여서. 저는 이제 구글에서 애드몹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애드몹을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수익화, 앱 수익화 또는 구글에서 애드몹 등등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셨거나 아니면 저희 행사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아마 보신 행사는 제가 이제 호스트한 행사일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게 제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 관심사와 얼라인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 행사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오되 한국에 좀 더 맞게 각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날 행사에서 주제가 똑같아요. 스마트하게 돈 벌기예요. 스마트하게 수익화를 한다. 수익화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개발을 굉장히 잘 하셔서 좋은 기술들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하시고 제품을 런칭을 해요. 안드로이드 앱을 런칭을 하거나 그 밖에 웹사이트를 런칭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세요. 그러고 나서 넥스트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거 개발하자 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첫 번째 거 개발할 때 든 돈과 시간, 사람 등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문제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라고 구글에서 생각하는 걸 소개해드리는 자리예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그로우 패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가 필요를 합니다. 투자 없이 성장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로우 패스트 하기 위해서는 그로우하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그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오늘의 키워드 스마트 모니타이제이션, 스마트하게 돈 벌기. 두 번째가 이제 단순히 스마트하게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포커스를 알려드리자면 스케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구글은 글로벌 스케일로 일하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요즘 세상이 예전과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나라 분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자양분을 계속해서 뽑아올 수 있느냐 계속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펀딩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일련의 도구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지원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예전보다 더 쉽게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구글 I 발표를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 시작은 아무래도 사례가 제일 낫죠.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굉장히 쉬운 걸 의미하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해외에서는 해외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애드몹이라는 솔루션, 애드몹이라는 플랫폼으로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신 분의 사례를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중에 아는 앱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정말요? 게임 안 하시는구나. 네, 다시
살짝 소개를 드릴게요. 위고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에서 나온 리볼트라는 게임, 모브릭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19452, 이건 오락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밥 스튜디오라는 데서 나온 무한더 던전이라는 앱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우리나라 회사 아닌 줄 아는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오른쪽 거는 스마트 툴즈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스마트 컴파스, 우리 콤파스라 그러죠. 네. 나침반이죠. 나침반 앱이에요. 한국 분이 만드신 거고 전 세계적으로 나침반 1위일 거예요. 그리고 밑에 왼쪽 게 이제 SUD 인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만든 주행의 달인, 영어로는 닥터 드라이빙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일단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정도로는 수익을 벌고 계시고요. 그래서 넥스트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여러모로 고민하고 계세요. 게임은 차기작을 준비하시고 앱의 경우에는 어떤 유틸을 더 만드실지 고민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대부분의 이분들은 전 세계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나라들은 굉장히 다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진국이죠. 유럽, 미주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터키,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말 안 가는 나라 없이 다 가고 있어요.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한 200개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서비스 제공한다는 건 역시나 또 트래픽이 들고 트래픽을 제공하려면 돈이 들어요. 하지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나라에 트래픽이 가더라도 충분히 똑똑하게 돈을 벌고 계세요, 다들. 그리고 그거를 사례라고 한번 짚어봐 드렸고요. 궁금한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꽤나 자기 자리에서 유명하셔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돈 버냐?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광고 아시죠? 수익을 벌 거면 모바일 앱에서 수익을 벌 거면 광고를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걸 조금 더 깊게 가고 조금 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려고요. 심플합니다. 맨 왼쪽 거 전면 광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이제 배너 광고라고 하죠. 밑에 하단에 있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배너 광고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 거 또한 배너 광고인데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광고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기의 앱 또는 게임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벌어서 글로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를 꾸리고 다음 아이템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적용해서 수익을 벌고 계신데 도대체 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야 될까요? 광고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같이 나올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앱은 광고로 수익을 벌 수 있다. 그다음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벌 수 있다. 근데 이러하고 저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들인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광고란 거는 어느 플랫폼에나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저희 애드몹은 구글에서 발표한 애드몹은 구글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안드로이드 iOS를 다 지원했어요. 이유는 명확해요. 처음 시작할 때 애드몹은 구글이 아니었어요. 구글이 인수한 회사고요. 당연히 양쪽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고 구글이 인수한 뒤에도 구글이 애드몹에 대한 철학은 돈을 더 쉽게 벌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에요. 이걸 안드로이드라던가 여러 가지 플랫폼에 제약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철학은 여러분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무언가를 하실 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수익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광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애드몹이란 걸 떠올려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꽤 성공적입니다. 월 한 65만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애드몹을 사용해서 광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 나오는 저희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광고 노출 수가 2천억 번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감이 잘 안 와요, 2천억 번. 근데 절대 수치로 그냥 무조건 제일 크고요, 글로벌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큰 사이즈의 네트워크이고요. 가장 많은 나라를 커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나가도 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광고에서 항상 생각은 광고로 돈을 얼만큼 벌 수 있지.
광고가 정말 광고 뭐 클릭 한 번 하면 얼마 주는 건데 10원? 10원도 안 주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클릭을 일으켜야 되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하세요. 그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지표를 갖고 왔어요. 모바일 앱에서 2014년도 대비 2018년 이제 3년 뒤죠. 3년 뒤쯤 되면 모바일 광고 수익 자체가 한 3배 정도 늘 거래요. 그러면 미래에는 좀 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지금은 어떠죠? 근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키 시장, 뭐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iOS 앱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키 시장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50% 이상이 광고 수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이템 판매 광고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미 개발자 분들을 소위 말해서 펀딩한다 그러죠. 광고라는 수익으로 펀딩해드리고 있고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아까 그분들도 쓰셨고 쓰셔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팩트가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유료 다운로드 앱이라는 게 유행이 지났다는 얘기들이 돈지가 이미 지났죠. 한 1, 2년 전에 그 얘기가 한번 돌았고 지금은 다들 무료 다운로드 앱이 기본에 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장르별로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실제 통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가치가 무료 다운로드의 증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내고 다운로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이게 이제 시장의 현상이에요.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거스를 수도 없는 거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료 다운로드에서 어떻게 수익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상황이겠죠?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장르가 어딜까요? 게임이겠죠,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도 잘 팔 수 있으나 게임이라면 좀 더 중독성이 있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 장르에서 평균 구매율은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 2014년도 데이터고요. 그럼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5%만 가지고 우리가 나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 중 1.5%만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오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덧붙여서 이 1.5%조차도 나라마다 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성공적이라면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한국에서 잘 돼서 자 그럼 미국으로 진출을 하자. 한국에서는 구매도 잘 나왔어요. 굉장히 앱이나 게임인데 그러고 나서 미국을 진출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 진출할 때 한국에서 썼던 방식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팝업 배너를 어떤 식으로 쓴다든지 스테이징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른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의 하나의 통계로 제가 드리는 게 각 나라별로 인앱 아이템에 돈을 쓰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생각의 그 환율이라던가 그 나라의 물가 등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르게 나죠. 뭐 한국이 중국보다 높다라는 건 이해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 나라의 경제 수준 또는 경제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뭐 맨 왼쪽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한국이 굉장히 높죠. 중국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이템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행태도 달라요. 그래서 이건 글로벌로 나가려면 소위 말해서 노력이 많이 들어요. 손을 많이 대야 돼요. 각 나라에서 뭐가 먹힐지도 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트렌드, 지금 왜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2018년까지 어떻게 클 수 있느냐, 제가 기존의 광고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에드모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기존의 광고, 배너, 전면 것들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어요. 실제로 지금 라이브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아실 거예요. 이 게임, 유명한 게임인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광고인데 예전에 생각하시는 광고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게임을 그렇게 해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정도가 나오는 건. 그 저거는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거는 좀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전면 광고가 나오는 대신에 밑에 동영상들하고 인터랙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저가 이제 클릭을 해보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른쪽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5초 뒤에 넘겨주세요라는 광고 있으시죠? 유튜브에 스킵퍼블이라고 그러는데 그 광고들도 모바일 앱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 경험이 예전보다 훨씬 개선됐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이게 잘 동작을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나오는 경우에 그냥 필요시 스킵을 하고 또는 궁금하면 더 클릭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도 그냥 지나가더라도 전혀 눈에 거슬리지 않는 광고가 될 거죠. 이런 식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2017년쯤 되면 이건 저희 숫자는 저희 게 아니고 저희 외부 기관에서 이제 추정한 건데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에서 추정한 겁니다. 약 62빌리언 달러, 62조입니다. 전 세계 광고 수익 자체가 62조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앱 내 광고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드모비라는 플랫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광고도 그렇고 전체 수익화를 봤을 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실제로 얘기를 해볼 시점입니다. 워밍업은 됐으니까 그 뒤에 사람도 많이 오셨어요. 지금 아까보다 시작할 때보다 한 2배 정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오실 것 같지만 본론 들어갈게요. 어떻게 더 수익을 잘 낼 것인가. 현실을 알아야 되겠죠. 수익을 잘 내려면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돼요. 100만 개 앱이 나온다고 합니다. 2014년 통계예요. 2014년에 전 마켓에 100만 개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됐어요. 말이 100만 개지 100만 개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깔린 앱이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몇 개 깔려 있으세요? 지금? 그 중에 쓰는 게 몇 개세요? 어제 하루 동안 쓴 앱이 몇 개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100만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개발자의 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는 550만 정도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비공식 통계인데 우리나라 개발자는 제가 개발자 커뮤니티나 그다음 뭐 산업단지공단의 담당자분들 등등을 말씀을 여쭤보면 10만 명은 안 돼도 수만 명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개발자가 굉장히 많으신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죠. 근데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550만 명이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욱더 큰 이슈죠. 2017년도에 한 8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100만 개 나왔는데 올해 100만 개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아마도 더 나오겠죠? 나중에 2017년까지 800만이니까 예를 들어 올해 550만 명인데 한 600만 명의 개발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세계에서 나의 앱을 히트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있어요. 마켓에서 1등하고 앱이 어느 세계에 가도 마켓에 보인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럼 이 앱은 수익화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없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수익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마켓에서 130등 정도 하는 앱은 어떻게 수익화를 할까요? 미국 마켓에서 200등 하는 앱은 어떻게 수익화할까요? 이게 200등 앱 안 올려서 보신 분은 200등 그러면 뭐 200등이나 1000등이나 이러지만 앱 사업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200등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출시해서 미국에서 200등 안으로 진입하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거든요, 미국 우리보다. 그리고 수익화했을 때 전체 수익 비율도 높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수익화하지? 당장 와닿지가 않아요. 아이템을 팔면 되겠지만 얼마야 그게? 광고를 보여주면 되나? 어떻게? 거기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가 작다고 하기에는 절대적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1등, 2등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조 단위를 얘기하잖아요. 모바일 게임이나 앱에서 1등, 2등 하면은 천억 단위, 조 단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천억 단위가 아니라고 돈이 아닌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10억, 20억 정도의 수익이 나면은 충분히 밸리드한 수익이고 넥스트 프로젝트를 가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저는 오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안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용자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100명 이상 있고 1000명 이상 있으면 항상 그 사용자는 층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템을 구매를 할 거고요. 아이템이 있다면. 앱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아이템이 있어도 절대 구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태어나서 아이템 구매를 한 번 해봤습니다.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원짜리 아이템 한번 구매해왔고 그 이후에는 구매를 안 했어요. 뭐 되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아직 정서적 장벽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건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훨씬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팔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템을 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을 잡고 구매를 시키는 것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또 다른 밸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아이템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좀 이쁘다, 마음에 든다 싶으면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거예요. 또는 구글 플러스에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에 올려서 아 이거 되게 재밌더라, 좋더라, 써봐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들은 각각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때는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르게 대해주고 계세요? 아마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대하려고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분명히 다르게 대하셔야 돼요. 각각 오는 사람들은 다른 밸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제품을 이용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려면 사람마다 다른 걸 주면 돼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다른 시장을 보고 저희도 배우는 건데 네. 모바일 앱 분석을 쓰세요. 이건 아실 거예요. 한국 분들은 많이들 얘기 접해 보셨으니까 길게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 21%만 현재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100% 다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쓰는 거 안 어려워요. 구글은 공짜로 제공해 드려요. 코드 한 4줄인 것 같아요. 4줄 정도 적용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최소한 DAU, 뉴 유저, 전체 유저, 그 다음에 세션 타임, 뭐 데모그래픽, 그 다음에 리텐션 이거 4줄만이면 다 돼요. 뭐 페이지별 트래킹 이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그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권해드릴게요. 이제 또 하나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해보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 건데 데이터 드래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비유였어요. 드래곤 판타지나 무협지 보면 드래곤은 항상 난장이를 침입하죠. 침략해서 그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가요. 또는 여기서 내가 살 테니까 이건 다 내 거다 하고 끝나요. 근데 걔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는 아무데도 안 나와요. 금은보화는 그냥 자기 발밑에 쌓여있고 그걸 굉장히 좋아할 뿐이에요. 드래곤이 약간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드래곤처럼 자 데이터 오케이 좋아 데이터를 쌓자 열심히 쌓아요. 다 봤어요. 데모그래픽도 봤고 막 페이지비도 봤고 어디서 드랍아웃이 많이 나온지도 봤고 좋네 라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시 액션을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하나의 데이터를 보셔도 이걸 가지고 뭐 할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앱에서 액션이 일어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진 에셋을 최대화하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광고예요. 이건 저희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광고 중에 전면 광고란 형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많이 쓰시는 뭐 지하철 노선도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날씨 애플리케이션이라던가 퍼즐 이런 거 보시면 막 애플리케이션이 시작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간지처럼 전면이 나와요. 그게 배너보다 당연히 수익이 높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너를 잘못 적용한 것보다 적절한 타임에 전면 광고 보여주는 게 훨씬 사용자들도 좋아해요. 왜냐면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전혀 불편을 안 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리뷰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저희만 제공하는 거긴 한데 그 전면 광고 자리에 5초 뒤에 스킵하세요 라는 버튼이 나오는 동영상 광고를 저희는 넣어드려요. 그럼 전면 광고만 적용하시면은 전면 광고가 단순히 이제 보고 X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면 광고 자리에서 동영상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만 나오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볼륨이 켜져 있을 때라던가 그럴 때 알아서 저희가 디텍트를 해서 애드몹 네트워크에 내보내드리면 유저 입장에서는 동영상에 떴는데 별 재미가 없으면 스킵할 거야 그냥. 그럼 그냥 앱을 계속 하시면 돼요. 게임을. 스킵 안 하고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익화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전면 광고라도 또는 같은 배너라도 되게 다를 수 있고 이게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단가 또한 달라요.
이 차트는 어느 게 단위 노출당 가장 수익을 많이 주느냐예요. 동영상 광고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 전면 광고를 하면 안 하시는 것보다 수익이 높다라는 통계고요. 또 하나 이제 광고 수익을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디에이션 이런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디에이션 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광고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광고 네트워크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광고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지? 월말이라서 안 나와요. 월초라서 안 나와요. 또는 광고가 나왔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 야, 지난달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나의 수익이 30만 원이 됐어. 난 유저가 그대로고 트래픽도 그대로인데 나의 수익이 30만 원이 됐어요. 앱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왜냐면 보통 지난달에 100만 원이었으면 이번 달에 유저 그대로 또는 늘어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수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하시겠죠. 자, 그럼 필요하면 디자이너를 더 고용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돈으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게 다 무너져요. 뭐에 의해서? 외부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 에드몹은 모바일 플랫폼이지만 광고를 드리는 광고 네트워크이기도 한데 저희도 이런 이슈가 없진 않아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안 좋은 경험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희는 광고 네트워크 조정, 에드몹 미디에이션을 제공을 드려요. 에드몹만 쓰시면 자동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한꺼번에 순서대로 끼워 넣으시면 가장 비싼 것부터 차례차례 광고가 있는지를 보고 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모자랐어요. 시장에서 이까지도 되게 일반적이에요, 이제는. 뭐 미디에이션 다 쓰는 거고, 뭐 A라는 거 부르고 안 되면 B라는 거 쓰고, B라는 게 없으면 C라는 거 쓰고,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또 개발자분들이 힘들다고 하세요. 어떤 거냐면 A가 비싼지 B가 비싼지 C가 비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좀 제대로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나의 트래픽은 똑같은데 왜 자꾸 수익이 다른 거야? 내가 언제까지 수동으로 매일매일 바꿔야 되지? 심지어 나는 앱이 10개의 나라에 나가 있는데 나라별로 광고 네트워크가 다르다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죄송합니다. 좀 더 멀리 넘어갔습니다. 네트워크 효율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프가 저런 식인 거예요. 언제는 누가 높았다가 언제는 반대로 누가 높았다가. 저희 에드몹 미디에이션에서는 그래서 자동으로 어느 게 지금 현재의 가장 높은 단가인지를 판단을 해서 줄을 세워드려요. 자동으로. 하셔야 될 일은 내가 뭐뭐뭐 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순서 조정을 하면서 오늘은 얘가 높으니까 얘를 부르자, 오늘은 쟤가 높으니까 쟤를 부르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신 트래픽은 최소한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화해 드릴 거예요. 이까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있는 거에 대해서 수익화, 거꾸로 짚자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로 수익을 하냐,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툴을 꼭 쓰시라,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한 수익화, 광고라는 거 말고도 각 유저에 대한 밸류, 사용자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잘 보시라는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우투가 나옵니다. 지금 하우투라고 해서 저희 에드몹의 기능하고 이렇게 붙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저희 집에 가면 그 다음은 다시 검색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을 세이브 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든 것 중에 가장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것들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하이라이트 될 거예요. 스마트 모니타이제이션, 똑똑하게 돈 벌기, 스마트하게 수익하기.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드리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적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길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스마트하게 돈 벌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분석 툴도 있어야 되고요. 분석 툴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어느 유저가 가장 가치 있는 유저인지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정할 거고. 그거 어떻게 하지? 직접 생각해 보시죠.
필요한 거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그럼 데이터 도구, 분석 도구, 수집 도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죠. 수집 도구를 적용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유저가 10명이에요. 이거 뭐 분석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니까 데이터 확보를 위한 초기 유저가 필요해요. 초기 트래픽을 모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 뒤에 있는 거는 트래픽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출시에서 나온 트래픽이고 실제 트래픽 중에 하나고요. 이미지를 따온 거고 이런 형태가 꽤 일반적이에요. 쭉 올라갔다가 결국 쭉 떨어지죠. 계속 유지되면 베스트인 거고 많은 앱들이 상당수의 앱들이 초반에 마케팅을 하던 붐업이 되면 그냥 감사한 거고 심지어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쭉 가버리는 수도 있죠. 이건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 마케팅을 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사용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트래픽이 줄어든 거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초기 트래픽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마케팅을 했어요. 100만 원을 들였어요. 유저가 좀 올라왔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트래픽도 나왔으니까 분석을 하셔야죠. 근데 분석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 분석하고 나면 그 분석 결과로 더 잘, 예를 들어 더 많이 쓰게 한다. 또는 구매를 많이 하게 한다. 뭐든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기엔 너무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로 하는 일들이 뭐 가장 쉬운 건 A/B 테스팅이죠. 분석을 하고 나면 두 가지 그룹 정도 나눠서 내 생각에는 얘가 이래서 여기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럼 맞는지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두 개를 돌려봤을 때 맞으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바꾸자. 앱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런 식을 계속해서 아이터레이션을 해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필요한 걸 보면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팀이에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개발자가 따로 있어요. 또는 수익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개발을 하시는 디벨로퍼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도. 문제가 생겨요. A/B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데이터 값들이 필요한데 이걸 정한 건 누구냐? 개발자가 아니라 마케터예요. 이걸 적용한 건 누구냐? 개발자예요. 그러고 나서 A/B 테스팅을 하고 싶어요. A/B 테스팅 디자인 누가 하냐? 마케터 또는 기획자가 해요. 적용을 누가 하냐? 개발자가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기해야죠. 이해가 가니? 잘 모르겠어. 잠깐만. 맞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잠깐 이게 맞거든? 이런 뺑뺑이가 돌게 됩니다. 이거 되게 작은 회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회사일수록 쉽다고 생각하지만 큰 회사보다는 좀 쉬운 거지만 저도 겪어봤고요. 3명만 되면 이 일이 벌어져요. 보통 3명이면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명이서 열심히 싸워요. A/B 테스팅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데이터 포인트를 볼 것인지. 그러다 보면 바이어스들이 생겨요. 만약에 플랫폼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 리스트업만 해. 내가 한번 적용하고 나면 그 최적화는 네가 해. 시스템에서 A/B 테스팅 디자인해서 결과 도출해서 A가 낫더라라고 얘기 주면 내가 A로 바꿔줄게 라고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 현재까지는 보통 이런 아이터레이션을 많이 돌아요. 이거 극복하신 큰 회사들도 많이 없어요. 그거 극복한다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저기서는 트래픽이 떨어져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클릭을 오래 안 했나 보네. 나오나요? 전 나오고 있는데. 꼽을까요? 네. 네. 그래서 상당수의 경우가 시작해서 이제 분석했어요. 팀 단위 분석하면 이제 빠르게 하면 하루 이틀 하면 되는데 사실 뭐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럼 이제 적용하려고 앱 업데이트 쳐요. 그때 이미 앱 업데이트 치면 한 반 정도는 안 따라와요. 그럼 내가 분석해서 알았는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그걸 볼 기회가 없어요. 그죠? 다음 테스트 할 땐 더 하죠. 이런 식으로 트래픽이 올라가고 데이터가 모이면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그다음 적용하고 가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로버스트한 그 되게 탄탄한 유저층을 가진 분들이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땐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간단하게 적용을 바로바로 해보고 작은 테스트라도 그걸 가지고 조금의 인사이트를 얻으면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되게 키일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은 특히나. 그 에드몹이
그걸 해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전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DJI는 언제나처럼 크게 돼 있는데 시작은 굉장히 단단한 거를 제공을 해드려요. 에드모브이 그래서 고객을 아는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드모브를 통해서는 여기 비디오 헤드라고 하는 자리가 자리예요. 자리면은 원래 그냥 광고라고 하면 뭐 배너 자리 만들고 보여주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상인 거예요. 자리가 하나 있으면 에드모브한테 주시면서 에드모브한테 물어봐요. 야, 이 사람들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이니? 그럼 에드모브이 대답을 해줘요. 얘는 구매할 것 같고요. 얘는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에드모브 플랫폼에다가 그러면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에드모브 UI에서. 그럼 구매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구매 안 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광고를 보여줘. 라는 세팅을 여러분의 코드에서는 리스너 하나 다시면은 바로 세팅하실 수 있어요. 타겟팅 저희가 해드리고 아이템 판매 광고 형식 이미지는 만드셔야 되겠죠. 이쁘게 만드는 건 본인의 역할이시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다 긁고 와서 자동으로 아이템 링크 시켜주고 구매 절차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고 또는 심지어는 좀 앱이 컸어요. 크면 보통은 이제 브랜드에서 연락이 와요. 내가 그 나이키인데 또는 내가 리복인데 아니면 내가 코카콜라인데 너희 앱에 나의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 하고 싶어. 아니면 배너를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번에 동영상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거기 틀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브랜드는 어떻게 하지? 그것도 저희가 에드모브 플랫폼에다가 그 이미지를 올리시면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올리시면 그게 앱에 자유 형태로 자유 포맷으로 나가고 그걸 리포팅을 뽑아서 광고주로 걸 수 있죠. 그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를 드려요. 역시 현재 있는 에드모브 SDK 그대로 다른 적용 필요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그게 저희 플랫폼 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모네타이제이션으로 지금 스마트하게 수익화하기, 스마트하게 돈 벌기만 말씀드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에드모브이 전면 광고 자리에 딱 주면 에드모브를 통하면 이 사람들 바이어, 구매자, 이 사람들 안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아이템을 판매를 더 해요. 얘는 원래 잘 사는 사람이니까 좀 좋은 아이템을 잘 패키지해서 팔면 잘 팔리겠지? 라는 생각에서 판매를 하시면 돼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판매를 안 하실 거니까 구매를 안 하실 거니까 불안하죠. 어떻게 돈을 벌지? 그랬을 때는 어차피 아이템을 구매 안 하실 거면요 다르게 돈을 버실 방법이 없다고 보면 광고를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히 돈이 벌리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통 95%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트래픽의 대부분은 구매를 안 할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트래픽이기 때문에 광고가 더 나겠죠. 광고 수익이.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한국에서 직접 만든 거고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양권의 문화를 녹여낸 슬라이드로 구글에서는 보기 힘든 슬라이드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런 슬라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저희 만들고 나서 저희 팀 내에서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일본 팀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보여줬더니 왠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컨셉은 명확해요. 이게 컨셉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요.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반짝이 방패와 관을 쓰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잖아요. 유저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 결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 타겟으로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에드모브는 알고 있어요. 타겟팅을 통하면 에드모브이 이렇게 발라줘요. 물론 지금 저기 데마루이네와 왕관을 쓴 애는 아직 발라주진 않는데 발라줘요. 아이템을 구매할 것 같은 애들. 여기 간 애들한테는 아이템을 팔고 저기 가는 애들한테는 에드모브를 팔아라 라는 게 저희 생각에는 되게 스마트하게 돈 버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스텝. 물론 지금 큰 회사들은 고도화되어 있어요. 더. 하지만 기본적인 가장 심플한 스텝이고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게 잠깐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긴 하지만 타겟팅된 유저, 에드모브이 타겟을 해요. 유저를 살 것 같다. 구글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타겟팅을 해요. 그게 구글이 잘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보여줘요. 광고예요. 아이템을 판매하는 광고예요. 19만 7천 원어치 아이템을 19,700원에 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인데 지금 여기 안 나오고 있어요. 약간 가려서. 근데 이쪽에 버튼이 있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구매로 넘어갑니다. 결제 플로우가 굉장히 짧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같은 게임을 구매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구매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같은 장면에서 다른 게 보여요. 지금 페이드 애드라고 하는 저희 애드몹 광고가 똑같은 장면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방금 그 광고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수익화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금 사례는 실제로 저희가 적용해서 라이브 된 사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봉선 맞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실제로 돈도 벌었고요. 돈 번 사례입니다. 여기 돈 번 사례 보시면 첫 번째 A/B 테스팅 저희가 했어요. 실제 완전 A/B는 아니죠. 왜냐면 다른 기간에 하긴 했지만 첫 번째 사례에서는 저희가 일부 트래픽을 가지고 한 10% 정도의 트래픽을 가지고 했고 6일 동안 전체 유저에게 아이템 판매 광고를 보여줬어요.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보여줬더니 한 107불을 벌었어요. 이 회사가. 구매가 한 5건 일어났어요. 거의 한 하나당 20불 정도였으니까. 그럼 두 번째 좀 더 짧은 기간인데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같은 광고를 가지고 애드몹 저기 라이클리 스펜더라는 게 사실 애드몹 타겟팅이에요. 애드몹이 살 것 같은 사람을 타겟팅해줘요. 그렇게 하고 아이템 판매 광고를 보여주라고 했더니 첫 번째 대비해서 한 5% 정도의 사람들만 이 아이템 판매 광고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애드몹이 생각하기에는 얘들은 어차피 안 사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를 보면 그 5% 정도의 트래픽에서 구매는 더 했어요. 한 7건 정도 했어요 거의. 근데 물론 뭐 5건, 7건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똑같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굳이 증가했다고 얘기는 그렇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것보다 아시겠지만 고스톱 게임이 그렇게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임은 아니에요. 특히나 꽤나 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그랬을 때 나머지 트래픽이 있죠. 95%의 트래픽은 비어 있었을 건데 거기다가 애드몹 광고를 노출을 했어요. 이 회사는. 해보자라고 하니까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그 수익이 580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회사한테는 전체 수익은 꽤 증가를 한 거죠. 물론 저희는 베타를 했기 때문에 전체에는 또 다시 공유를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나오는 게 있으면 공유 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수익화를 저희가 타겟팅해드리고 여러분들은 SDK 하나 받고 리스너 하나 넣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애드몹에다가 애널리틱스 자체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애드몹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를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애널리틱스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애드몹 UI, 애드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석하기 탭을 누르면 가진 애널리틱스 계정하고 링크하세요 라고 떠요. 링크라면 그 순간부터 애널리틱스에서 세팅을 하신 세그먼트라 그러죠. 고객군을 분석하고 그 중에 오디언스 그룹을 만들고 잠재 고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애드몹으로 자동으로 가져와서 더 타겟팅 하시는데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냥 애드몹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얘들은 살 것 같아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의 탑 유저는 스테이지 200까지 간 유저야. 또 나의 탑 유저는 내 앱을 60일 이상 쓴 사람이야. 이런 걸 그냥 그룹핑 하실 수 있어요. 애널리틱스에서. 그러고 나면 그거 가지고 애드몹에 들고 와서 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액션을. 그거를 애드몹 UI에서 하니까 서버 사이드 컨트롤이 당연히 가능하죠. 앱 업데이트들 안 쳐도 되고. 그렇게 하면 커스텀 타겟팅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한국 맞춤형으로 봤을 때 넘어가려고 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원하시는 타겟팅된 유저들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더 기능화해서 UI에 나올 거다인데 이게 나올 거다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출시가 되고 나면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출시가 됐어요. 그냥 바로 지금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적화 있죠. 광고 수익 최적화. 광고 수익 최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형식화해서 하면서 새로운 제품 하나 소개를 또 드릴게요. 우선 배너, 그 다음에 전면 광고, 그 다음 비디오는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를 노출해서 수익을 하시는데,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조정, 미디에이션을 쓰시라고 했죠. 미디에이션을 써서 어느 네트워크이든 현재 가장 비싼 네트워크를 쓰시면 된다라고 있는 건데, 거기서 저희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요. 리워드 베이스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뭐 리워드 광고라 그러죠. 리워드 광고들을 저희가 직접 드리진 않지만 리워드 광고를 쓰셔도, 리워드 광고든 뭐 아니면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가 그러는데, 노출형 광고든 사실 어느 쪽이든 수익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저가 싫어하지 않고 적용했을 때 내가 이상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가장 좋은 걸 해야 되면, 그럼 미디에이션에 얘들은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들도 지금 미디에이션에 집어넣고 있어요. 아마 업계에서 그렇게 넣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자랑을 좀 하는 건데, 미디에이션이라는 거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하고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지금 2015년에 한 40개 네트워크 글로벌리, 전 세계 미디에이션 중에 최고입니다. 가장 많은 수와 직접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뭐 되게 슬프지만 일단 중국 사례가 되게 크게 들었는데, 텐센트라는 회사는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회사죠. 텐센트에 있는 네트워크조차도 저희랑 직접 일을 해서 저희 미디에이션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 회사들은 안 들어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시장 사이즈나 여러 가지 이슈로. 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애드온 미디에이션에서는 뭐든지 그냥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커스텀 이벤트만 생성하시면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이 장점이고요. 네. 미디에이션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더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거는 미디에이션 내 네트워크를 쭉 끼워놓고 나면 이렇게 달러가 많은 비싼 애를 자동으로 꽂아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슬라이드 움직이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방금 아까 하다가 그 네트워크 이슈로 이제 다운로드를 안 받으면 이미지가 잘려서 지금 스태틱한 이미지로 되게 안 이쁘게 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뽑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라서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툴스 투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하기 위한 도구나, 세 번째 이제 적용이 쉽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스케일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제 저희 광고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입니다. 애드워즈라는 광고주의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에 열려 있고, 지금 여러분 누구나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앱에 광고 달면은 그만큼 많은 광고가 나오니까 더 큰 수익이 나고, 내 앱이 더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키나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광고를 위한 리포팅 시스템 이런 거 구현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패키징해서 제공해드려요. 저기 DFP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가져가서 백단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리얼타임 옥션으로 제공해요. 그래서 항상 가장 비싼 광고를 뽑게 돼 있어요. 예약형도 아니고 리얼타임 옥션이니까 실시간으로 매 앱이 실행될 때마다 옥션을 거쳐서 제일 비싼 애를 뽑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최적의 솔루션을, 그것도 글로벌 사이즈로 최적의 솔루션, 가장 효율이 좋은 광고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시고요. 글로벌이고. 이거는 구글 웹 디자이너인데, 이것도 사실 런치를 안 해서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구글 웹 디자이너라는 제품이 있긴 한데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많이 쓰시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디자인하신 데 쓰는 거고요. 그 광고를 디자인하신 데 쓰는 툴인데, 이게 이제 애드모 광고를 디자인할 때도 쓰실 수 있게 개선이 되어 있어요. 아직 베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적용이 쉽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점점 빨리 가고 있는 게 느끼시겠는데 제가 시간 조절 잘못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될까봐 조금 빨리 갈게요. 일단 네이티브 광고, 아까 최초에 광고 유해가 되게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거의 상당수는 네이티브 광고인데, 네이티브 광고도 저희는 적용을 되게 쉽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네이티브 애드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자리를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나서 CSS 코드를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요. 그럼 그거는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조정하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 앱에 있는 광고의 포맷이 바뀌어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고 버튼 위치가 바뀌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앱 업데이트 안 하셔도 돼요. 앱 색깔이 바뀌었다. CSS 코드 업로드 바꾸시면 돼요. 이런 네이티브 광고를 저희는 지원을 하고요. 또 클로즈 베타입니다.
그리고 인터스티셜의 그러니까 전면 광고에 트래픽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역시 왜 적용이 쉽다라는 얘기 들어있냐면 전면 광고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수많은 포맷을 적용해 드려요. 그 5초 스킵 광고가 전면 광고에 나오고요. 3D 광고가 나오더라도 전면 광고도 나올 거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자동으로 끼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용은 전면 광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광고는 저희 쪽에서 시스템에서 다 필터링해서 타입에 맞게 적용을 시켜드릴 거예요. 끝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새로 생겼죠. 1.2 버전 기능에 있을 거예요. 액티비티를 추가하실 때 광고 액티비티를 바로 추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코드 타입보다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다 지원 드립니다. 유니티를 쓰셔도 포커스 2D를 쓰셔도 저희 플러그인 다 있어서 자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결론은 네, 저희가 이 세 가지, 특히 첫 번째 거는 저희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발표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직접 하시려면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다 저희가 개발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써주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더 아시려면 네, 유튜브에서 에드모 프로덕트 나이트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 세션들 나올 거예요.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팀 와서 한국에서 한 건데 한번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